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삭감될 상황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영입으로 전력 강화를 이룬 광주연구의 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꼴찌 탈출을 선언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충장 발광을 주제로 한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닷새간 80만 명의 방문객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 문화가 낯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광주를 포함해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 센터는 통역 서비스는 물론 한국어 교육과 노무, 법률 상담까지 제공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 이들만 2만 명이 넘습니다. I just recently lost my job. Think they assist us well and they help us really well.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센터들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6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던 광주센터 역시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도움 주는 센터 같은 거 없어지면 외국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할 거 있는 거 많이 없으니까. 센터가 하던 일을 각 지역 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대부분 노동자가 일을 쉬는 일요일에 센터를 찾는데 평일만 문을 여는 관공서가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쉬면서 본인이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요일 날 센터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지방 고용노동청이라든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거의 불가능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올해 6월 기준 광주 전남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는 3만여 명. 여기에 정부가 지난 8월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안팎에 이르는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2028년까지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과거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고 증축까지 했지만 여전히 12반이나 되는 5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 같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1학년부터 해마다 한 학년씩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그 비율이 좀 적어지면 아이들 학습이나 뭐 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택지지구 등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특수학교 한 곳, 2025년과 26년엔 초등학교 각각 한 곳씩을 신설합니다. 2027년 이후에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2곳의 신설을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삼지구의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 개발 시기에 맞춰서 첨단 삼지구의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공원 사업 관련해서 송암근린공원에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24명까지, 고등학교는 27명까지 배치하기로 하고, 신가동 재개발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산구에는 가칭 광산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겨원입니다. 이번 주말 프로배구 개막을 앞두고 페퍼저축은행이 팬들을 초청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2년 전 광주를 연고로 창단한 뒤 2시즌 연속 꼴찌를 기록했던 페퍼저축은행은 팬들 앞에서 탈꼴찌 선언과 함께 본배구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팬들 앞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 시즌 슬로건은 Fast, Fun, Fearless. 빠르고 재밌고 두려움 없는 배구를 통해 비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막내 구단으로 2시즌 연속 꼴찌를 기록한 페퍼저축은행이지만 올 시즌에 대한 각오는 이전과 다릅니다. 경기를 더 잘해보자. 그리고 그 노력을 더 해보자. 그렇게 그걸 목표였는데 이번 시즌은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본배구로 가자. 미국 국가대표팀 지도자 경력에 조 트린지 감독을 새 사령탑에 앉혔고, 국가대표 에이스 박정아와 베테랑 오지영, 최선아, 주장 이한비까지 모두 FA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리그 정상급 수준의 야스민 베다르트를 영입했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당장 있는 첫 시합부터 이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2년간 꼴찌팀을 묵묵히 응원해왔던 팬들도 이번 시즌만큼은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박정아 선수 와가지고 조금 더 전력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력 강화와 함께 탈꼴찌를 선언한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5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수원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3대1 진땀승을 거두며 가을 야구를 향한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선발 투수인 이의리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1실점 호투했고, 타선에서는 1대1 동점으로 맞서던 8회 말 한준수가 결승 적시타를 때리며 활약했습니다. 금요일부터 3연승을 달리며 5위 NC 다이노스와 3게임 차를 유지한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부터 광주에서 SSG 랜더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닷새간 80만 명이 몰렸던 광주 충장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닷새간 충장발광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주최 측 추산으로 8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빛을 주요 소재로 삼은 이번 충장축제는 스페인 유명 폭죽 행사인 마스클레타 재현과 함께 불꽃 드론쇼 등을 선보였으며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례의 한 레포츠 시설에서 지와이어가 고장나 탑승자가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구례군 광이면의 한 레포츠 시설에서 운영 중인 지와이어가 고장을 일으켜 60대 탑승자 1명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3분의 2가량 지점에서 매달려 있다가 3시간 만에 119 산악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탑승자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과 업체는 사고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적색 신호 교차로에 진입해 지나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급발진 현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수지 수위 저하로 해남 3천여 가구의 수돗물이 3시간가량 공급되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남군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해남군 산이면 일대 3,081가구의 상수도 공급이 끊겨 긴급 복구 끝에 2시간 40여 분 뒤인 오전 11시쯤부터 순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광역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유입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배수지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시도민에 대한 발포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3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와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제35주기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을 열고 안 치안감의 위민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전남 시도민에 대한 발포와 강경 진압을 거부해 합동수사본부에서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1988년 숨졌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광주 전남은 구름 많고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요 관광지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